안녕하세요. 윤보영 시인입니다. 윤보영 시인과 함께하는 감성시 쓰기 특강 제6차 특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짜장면으로 맛있는 감성시 20편 쓰기 비법을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당초 이 강의를 공개 강의로 진행했으나 강의가 끝난 뒤에 녹음이 안 됐다는, 녹화가 안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 동일 자료로 이 강의 녹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설명을 할 때 어떻게 짜장면을 가지고 감성시로 쓸 수 있느냐, 그것도 20편의 시를 어떻게 적어낼 수 있겠느냐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감성시 쓰기 공식 10을 바탕으로 해서 얼마든지 짜장면을 가지고 특화된 시를 우리 쓸 수 있다,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짜장면으로 짧은 감성시 쓰기에 대한 부분을 직접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짜장면 시의 변형에 대한 부분도 알아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직접 23편의 짜장면으로 감성시 쓰는 부분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특화된 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 시간에 말씀드리는 짜장면 시는 목적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그 시를 쓰게 되는데, 이 특화시, 목적시를 쓰면 좋은 점은 자기 홍보에 유리합니다. 즉 시인 자신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고, 또 업종에 따라 홍보가 가능을 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썼던 시인데, 이렇게 커피에 대한 시를 써서 커피 시인이 되었고, 또 짜장면에 대한 지금처럼 이렇게 시를 쓰면 짜장면 시인도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카스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이 바카스 시를 집중적으로 써보기도 했고, 또 구절초를 많은 구절초를 심고 구절초 언덕을 만들어서 이와 같은 구절초 시를 쓰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짜장면과 관계된 부분입니다. 이 짜장면을 우리가 중화요리라고 하는데, 사전적 의미를 찾아봤을 때 우리나라 사람의 입맛에 맞게 변형하여 토착시킨 중국식 요리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짜장면에 대한 시를 20여 편을 적어서 이것을 가지고 이벤트 진행이 가능합니다. 목적시의 홍보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이 짧은 목적시를 가지고 캘리그라피 작가들과 연계했을 때, 이 캘리그라피 작가들이 만든 작품으로 인스타를 통한 홍보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바카스에 대한 시를 홍보라기보다 제가 바카스에 대한 시를 적어서 캘리그라피 작가들과 이와 같이 행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벤트 행사입니다. 그랬더니 캘리그라피 작가들이 무려 250여 편의 작품을 만들어서 인스타에 한 달간 계속 올렸습니다. 바카스에 대한 부분을 검색을 하면은 윤보영 시인의 바카스 시 캘리그라피가 뜨곤 했었습니다.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동아제약에서 바카스를 협찬해 주기도 했습니다. 이색적인 이벤트를 할 수 있었던 거죠. 이렇게 바카스, 짜장면, 커피 이와 같은 시를 가지고 목적시로 정해서 특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바카스로 캘리그라피를 적을 수 있고요. 이처럼 각각 이게 250여 점이 출품되었다 했습니다. 그러면 짜장면으로 짧은 감성시 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짜장면으로 시를 쓰면 식당에서 중국집이죠. 중화요리 식당에서 이 벽에다 붙여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짜장면과 자장면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당초에는 짜장면을 자장면이라고 썼지만 몇 년 전에 다시 짜장면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자장면이 아니라 짜장면이라고 적고 하니까 이 자체를 자장면이 아니라 짜장면으로 통일시켰습니다. 또 블랙데이에 대해서 4월 14일 즉 2월 14일은 이 발렌타인데이죠. 3월 14일은 화이트데이. 이날은 발렌타인데이는 초콜릿을 선물하고 화이트데이 때는 사탕을 선물하지만 이와 같이 이걸 주고받을 수 있는 이 친구가 없는 사람들이 4월 14일 날 자장면을 먹는다, 짜장면을 먹는다 이렇게 해서 블랙데이로 만들었습니다. 또 짜장면으로 대형 행사가 가능합니다. 중국집에는 중화요리집에는 짜장면, 짬뽕, 우동, 기스면, 볶음밥 이런 게 있는데 이 중에 짜장면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아버지가 떠오르고 친구가 떠오르고 어머니, 선생님, 추억, 그리움, 사랑 이런 것들이 짜장면 속에 다 담겨냈습니다. 이와 같이 단어의 의미, 이런 아버지, 친구, 어머니, 선생님 같은 추억 이런 의미로 다시 이것을 쓸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요 단지 면자만 가지고 짜장면에 요 면자 있잖아요. 요걸 가지고 생각라면이라는 말을 가지고 시를 쓸 수도 있습니다. 뒤쪽에 가서 실제로 시를 보면서 이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짜장면 시의 변형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뒤쪽에 설명되는 사례로 들었는 짜장면 시에다가 용어를 꽃이나 그죠? 또 연못이나 또 이 집이나 길이나 이런 걸로 짜장면 대신에 이걸 바꾸어서 내용 일부를 수정하면 다 이에 대한 시가 되는 이런 어떤 변형도 가능합니다. 목적시로 변형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짜장면으로 감성시 쓰기에 들어가기 전에 사례를 중심으로 이제 블랙데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그것보다가 이 4월 14일날 블랙데이는 이 블랙데이를 기념해서 짜장면시 캘리그라피 행사를 했을 때 50여 편의 이런 캘리그라피 작품들이 만들어졌습니다. 블랙데이 짜장면 먹는 날이죠. 이 부분을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실제적으로 요는 짜장면은 아니지만 이 작가님이 실제적으로 이런 캘리그라피를 적어 주셨고 또 요렇게 나름대로 다 낙관이 찍혀 있습니다. 그죠? 이 작가가 이런 짜장면에 대한 시도 만들어주고 또 이렇게 중화요리를 가지고 또 만들기도 합니다. 아예 이와 같은 시도 캘리그라피 작품으로 만들고 뿐만 아니라 이런 작품도 있습니다. 커피도 그렇더니 짜장면도 그렇다. 역시 당시 생각하다 보면 그 맛이 그 맛 사실이다. 요런 캘리그라피 작품도 하나 만들어 줬습니다. 이걸 가지고 벽에 이렇게 붙여놨을 때 이 고객들이 오셔서 이 부분에 대한 사진을 찍어 가서 인스타나 SNS에 홍보를 올려서 스스로 홍보가 되도록 하더라는 거죠. 이런 맛집에 대한 이런 시도 있고 또 역시라는 시도 이와 같이 앞에서 다른 작가가 만들었죠. 앞과 뒤가 다른 이런 작품이 탄생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 요리 주방장에게 생각라면 주세요 하면 뭐라고 할까? 물음표가 빠졌네요. 그죠? 요런 생각라면도 앞에서 이제 설명을 드린다고 했잖아요. 요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짜장면시를 자세히 살펴보면은 일정한 규칙이 보입니다. 이 규칙을 잘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응용하면 정말 좋은 시를 많이 쓸 수 있습니다. 저는 윤보영 시인은 8권 시집을 발간하고 발간했을 때 여기저기서 저에게 강의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강의 자료를 정리하기 위해서 그동안 발표했던 시를 정리하다 보니까 강의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발표된 시를 정리해 보니까 일정한 규칙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규칙을 가지고 윤보영 시인의 감성시 쓰기 공식 10으로 정리해서 이 공개 특강을 하고 또 강의에 활용을 했습니다. 이 공식을 응용해서 많은 분들이 개인 시집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실제적으로 시를 보면서 한 편 한 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니까 맛 좋은 짜장면을 먹으면서 곁에 있지 않은 당신이 자꾸 생각날까? 왜 곁에 있지 않은 당신이 왜 자꾸 생각날까? 뭐 이렇게도 되죠. 여기서 왜 물음표에 대한 뭐죠? 짜장면 나로 갖다 그대로 가는데 답을 제목으로 선정했습니다. 사랑하니까 맛 좋은 짜장면을 먹으면서 곁에 있지 않은 당신이 자꾸 생각날까? 사랑하니까. 당연하죠. 사랑하니까 생각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시입니다. 명품 요리.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이곳에 올 때마다 망설인다. 그죠? 한띠고 먹을 때마다 맛이 좋아 그대와 함께 와야지 그 생각으로 먹을 거면서. 그쵸? 지금 끝에 가서는 결국은 어느 걸 먹어도 맛도 모르고 먹을 수 있는데, 예, 그죠? 근데 왜 그 맛도 모르고 먹는 게 그냐 하면은 그대와 함께 와야지 이 맛에 이 생각에 이 맛이 묻힌다는 거죠. 당면으로 그대를 강조했습니다. 명품 요리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당신도 안 왔는데. 모르겠다, 모르겠어. 짜장면도 맛있고 짬뽕도 맛있는데 왜 또 탕수육은 이렇게 맛있는 거야? 누구도 없는데, 당신도 안 왔는데. 그죠? 이렇게 제목을 시의 일부로 그렇게 시를 쓸 수 있습니다. 맛집입니다. 오늘 이 집 맛 최고다. 느낌표 하나 찍어도 되겠네. 그죠? 역시 음식은 당신과 함께 모여야 해. 그렇지? 물었죠. 그러면서 답을 누구한테 유도했습니까? 독자에게. 예, 그죠? 당연하지. 나와 함께 와야지. 그럼, 그렇지. 이렇게 맞장구 치듯 답을 유도해냈습니다. 양심입니다. 보소. 먹기에 바쁜 당신. 나 좀 잠깐 보소. 설마 좋아하는 사람 생각 한번 안 하는 거 아니겠죠?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앞에 두고 막 정신없이 아유 맛있다고 먹는 사람에게 혹시 좋아하는 사람도 같이 먹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한번 해보셨어요? 그걸 해야지 되겠지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누가 좋아합니까? 주인이 좋아합니다. 왜? 이 사람, 당신 생각, 이게 설마 좋아하는 사람이 이렇게 같이 와야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글이니까. 그죠? 좋아하는 사람을 강조시켰습니다. 다음 글입니다. 역시 커피도 그렇더니 짜장면도 그렇다. 역시 당신 생각하다 보면 그 맛이 그 맛. 사실 맛도 모르고 먹었다. 당신 생각에 이 맛 좋은 게 다 묻힌다는 거예요. 그만큼 당신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강조했고 그대 생각하고 있다는 것으로 설명해서 점수 따는 시죠. 시는 이렇게 적어도 됩니다. 어떻게 적든 독자들이 감동하는 감동만 시 속에 담는다면은 그 시는 좋은 시, 살아있는 시, 생명력이 있는 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짜장면 레시피입니다. 물론 레시피 자체가 외래어이긴 하지만 요리법, 음식 만드는 방법을 레시피라고 이렇게 사전적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썼습니다. 저는 물론 여기서 설명을 하겠지만 여기에서 짜장면 레시피가 아니라 행복 레시피라는 시를 몇 번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음식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죠? 이 행복 만드는 방법, 그걸 레시피라 해가지고 여러 편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짜장면은 레시피를 한번 볼까요? 기억, 누구나 갖고 있을 기억, 이 공감으로 이 적는 부분입니다. 맛있는 짜장면을 먹는데 왜 내 앞에 앉아 입가에 짜장면 묻혀 먹던 기억이죠. 그대가 생각날까요? 기억이에요. 그 생각에 웃었다. 맛이 좋아 웃었다. 예, 그쵸. 공감.
예, 그렇죠. 자, 비법 한 가지 보겠습니다. 보통 값으로 짜장면 곱빼기로 먹는 법. 이게 무엇일까요? 그죠? 먹으면서 좋아하는 사람 생각 더하기. 예, 더했어요. 집에 가서도 그 생각으로 배가 부르게 이어가기. 계속합니다. 짜장면 먹던 생각. 즉, 곱빼기를 의미를 사실은 두 그릇이죠. 왜? 이거 먹으면서 좋아하는 사람 생각 더했으니까. 더하다. 그죠? 두 그릇이다. 이런 의미로 보고요. 비법입니다. 메뉴 한번 볼까요? 메뉴. 후추도 넣고 소금도 넣고 음식을 맛있게 먹는 법 서로 다를 수 있다. 그렇죠. 어떤 분은 후추도 넣어 먹고요. 소금도 넣어 먹기도 합니다. 내가 이곳처럼 맛있는 곳이면 함께 왔으면 더 좋을 그런 생각을 넣는 것처럼 하고 이렇게 턱 쳤습니다. 여기에서요. 후추도 넣고 소금도 넣고 이게 뭐죠? 짜장면을 맛있게 먹는 법 서로 다를 수 있다. 이렇게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곳처럼 맛있는 곳이면 함께 왔으면 더 좋을 그런 생각을 넣는 것처럼 예, 만약에 꽃이라고 한다면은 그죠? 이게 예를 들어서 무슨 꽃도 있고 좋은 꽃을 예, 이게 아름답게 감상하는 법 서로 다를 수 있다. 그죠? 이 좋아하는 꽃이 다를 수 있다. 내가 이곳에 있는 이곳처럼 예쁜 꽃이 있는 곳이라면 함께 왔으면 더 좋을 그런 생각을 먼저 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적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을 자세히 다시 정리를 한다면은 한편의 글이 될 수는 있습니다. 다른 식성, 다른 습관, 다른 취미가 있기 때문에 같은 맛일 수밖에 없는 이유. 그러나 이런 것들이 다 무시되고 같은 맛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대로 이어갔습니다. 자, 맛이 좋아서 이곳에 몇 번째 오세요? 두 번째? 세 번째? 아니, 다섯 번째? 난 30번도 더 왔어요. 지난번 왔다가 다시 와야지 먹는 생각. 예, 와서 먹는 생각, 다시 와서 먹는 생각 30번도 더 하다 왔으니까요. 예, 주인이 굉장히 좋아할 글이죠. 예, 그렇습니다. 자, 제가 이 전화번호를 강의할 때마다 한 번씩 안내를 해줍니다. 이 전화번호는 이 강의를 위해서 통화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공유받는 그런 전화로 했습니다. 문자 받는 것. 이 문자를 주시면은 같이 정보 공유방에 이 번호를 주신 분들에게 강의 자료를 제공해 드리고 강의에 대한 정보를 보내 드립니다. 이번에도 이 강의 자료는 이미 이 정보를 이게 공유하겠다고 하신 분들에게 미리 보내드렸고 또 이번 다음 주 월요일 날 이 공개 강의를 하는 그 부분은 첨삭지도 공개 강의를 합니다. 원래 2주에 1회씩 하는데 다음 주에는 특별히 우리가 감성시를 배우는 분들 시를 가지고 첨삭지도 하는 부분을 공개 강의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겁니다. 이런 정보를 전체를 다 미리 드리고 또 강의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변경되었을 때 공지를 통해서 또 안내를 해 드리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010-7105-4442번으로 이 문자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저에게 많은 분들이 개별적으로 이 공유를 하고 난 뒤에 여기다가 이 문자를 보내고 시를 보내고 이렇게 보내는데 특별히 저는 정말 많은 분들이 저의 팔로우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답을 못 드립니다. 공개적인 단체적인 설명이나 이런 거 드릴 수 있지만 이 글에 대한 이 글 좀 봐주세요. 어때요? 이렇게 묻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분들에게 제가 일일이 답을 드릴 수 없는 이유는 그만큼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11번째 글입니다. 짜장면과 짬뽕. 짜장면 드실까요? 짜장면 드실까요? 짜장면 드실까요? 짬뽕 드실까요? 여기 그렇죠. 짜장면 드실까요? 짬뽕 드실까요?
짜장면 시킬까요? 짬뽕 시킬까요? 이런 얘기죠. 그죠? 아무거나. 먹다 보니 짜장면 좋아하는 내가 짬뽕을 맛있게 먹고 있다. 지금처럼 그래 생각하다 기분 좋으면 뭘 먹어도 다 맛있다. 그렇습니다. 제가 짜장면을 좋아하는데 짬뽕을 시켜도 그래 생각하다 하고 먹다 보면 짜장인지 짬뽕인지 알지도 못하고 먹으면서 그냥 맛있게 먹는다는 뜻입니다. 짜장면 시킬까요? 짬뽕 시킬까요? 아무거나. 예, 먹다 보니 짜장면 좋아하는 내가 짬뽕을 맛있게 먹고 있다. 지금처럼 그래 생각하다 기분 좋으면 뭘 먹어도 다 맛있다. 결국은 뭐로 갔습니까? 그대로 갔습니다. 독자가 주인공이 되게 하는 한 가지 이 감동 높이는 방법입니다. 자, 다음은 짜장면. 생일날 짜장면을 먹었다. 면발처럼 수명이 길어지고 지라고 담백한 말처럼 일상이 행복하라고. 면발은 뭡니까? 생일날 면발 먹는 것은 수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생일날 풍속 가지고 이와 같이 한 편의 시도 탄생을 시켜보았습니다. 자, 다음은 이 집 짬뽕입니다. 그래, 오늘은 짬뽕이다. 이 집 짬뽕 그리 맛이 있다는데 먹어보니 정말 맛있다. 이거는 일상을 그대로 적었는데 다음에 그런데 왜 아버지가 생각나지? 하고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뭡니까? 그리움입니다. 고향 그리움입니다. 이것을 접목시켜서 이 집 짬뽕이라는 시를 적었습니다. 이 시를 시화로 부역에 붙여놓으면 아버지 그리운 분들이 이 시를 보고 이 가슴 찡한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물론 이 시로 인해서 이 감동 때문에 먹고 있는 짜장면이 맛이 덜했다 이런 얘기는 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어떻든 간에 이걸 통해서 아버지를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런 여지는 있습니다. 자, 다음은 주문에 대한 시입니다. 중국 요리 식당에서 무엇이든 다 만들어 준다는 주방장에게 정말요? 묻다가 웃었다. 이유가 밑에 나왔습니다. 그래 생각나면 주문하면 뭐라고 할까? 물음표죠. 묻지는 않았습니다. 나 혼자 이걸 생각하다가 웃었습니다. 중국 요리 식당 중국집에서 면이라는 그래 생각나면 면이라는 걸 가지고 코믹하게 시를 만들어서 전개해 보았습니다. 또 이렇게 같은 말입니다. 생각나면 중국 요리 주방장에게 중화요리 그죠? 중국집 주방장에게 생각나면 주세요 하면 뭐라고 말할까? 물음표 그죠? 특정 단어 생각나면 요걸 가지고 시에 활용해 봤습니다. 자, 우리가 블랙데이란 말이 있습니다.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 때 초콜릿을 드리고요. 3월 14일 날 화이트데이 때 사탕을 이렇게 받습니다. 선물을 주고받지 못한 남녀가 모여서 여기 짜장면입니다. 그죠? 짜장면을 나눠 먹는 날이 블랙데이입니다. 앞선 2달 동안 연인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홀로 요 짜장면을 먹는 데서 유래됐다는 설이 유력합니다. 예. 그대로 옮겨 적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예. 자, 그럼 블랙데이 4월 14일 날 오늘은 연인 없는 사람들이 짜장면 먹는 날, 그죠? 그런데 연인 있는 사람도 먹는 날, 짜장면 가게가 좋아하겠죠, 그죠? 이렇게 먹는 날이라면 시침이 딱 떼고 먹으면 되는 날. 뭐 꼭히 나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할 필요 없이 그냥 맛있으면 먹는 겁니다. 그죠? 기분 좋으면 되는 거고. 블랙데이를 한번 더 보겠습니다. 오늘은 블랙데이. 바쁘거나 몰라서 짜장면 못 드신 분 생각으로 드세요. 그리고 웃어요. 예, 짜장면 먹다가 한번 웃으면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런 블랙데이도 있습니다. 짜장면 먹는 날이라고 짜장면만 먹을 건가요? 물었습니다. 그럼 서운한 게 있죠. 친구가 있고 동료가 있고 가족이 있는데 짜장면 먹고 나서 커피 한 잔 어때요? 참 커피 연인과 함께라면 더 좋고요. 예, 내가 그렇듯 참 커피 내가 그랬듯 연인과 함께라면 더 좋고요. 여기에서 요즘 중요한 이 이름난 식당 옆에 또 뭐가 있죠? 카페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커피 한 잔 마시고 가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거죠. 예. 자, 이 웬짜장에 대한 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짜장면 드시겠어요? 웬짜장?
했다가 아 좋아요 대답하고 웃었다. 그래 생각하다 사무실 가고 옮기고 있다는 걸 잠시 잊었다. 이사하는 날 짜장면 먹는다는 사실까지 잊고 기분 좋아 웃었다. 뭐 때문에 잊었어요? 그래 생각하느라. 예, 웬 짜장을 가지고 이렇게 한 편의 시가 탄생되었습니다. 짜장면 맛. 짜장면 속에는 독특한 맛이 있다. 담백하면서도 달콤해서 사람들 구미를 당기는 맛. 이 맛 때문에 사람들은 짜장면을 좋아한다. 사랑도 그렇다. 나에 대해 특별한 매력을 느낄 수 있게 만날 때마다 맛을 담아 주어야 한다. 지나고 보니 눈빛과 말투, 행동과 태도, 작은 배려까지도 맛이 될 수 있었다. 어떤 이 특별한 매력을 느끼는 맛. 그래서 짜장면을 가지고 이렇게도 확대가 가능합니다. 짜장면과 군만두 하나의 해학적인 철학적인 어떤 표현이라고 해서 이런 군만두 짜장면 집에 짜장면과 함께 배달된 군만두 같은 사람은 안 돼야 된다. 뭐 이런 의미로 적어봤습니다. 짜장면을 주문하면 군만두가 따라 나온다. 반찬 나오듯 함께 나오는 만두. 하지만 이 만두는 맛있는 짜장면에 묻혀 늘 뒷자리가 된다. 그렇다. 직장생활도 짜장면과 군만두 같다. 근무하는 동안 자신의 독특한 능력을 발휘해서 요런 필요 없이 근무하는 동안 능력을 발휘해서 부서를 옮겨야 할 때 오든가 말든가 관심을 못 받으면 안 되지만 이 사람은 절대 안 돼. 막아서는 사람이 있으면 더 안 된다. 이 말을 가슴에 담고 생활해 온 것이 어느 부서든 한정받고 있는 나만의 비법이 나는 이렇게 했다 이런 거잖아요. 그죠? 이걸 이렇게 하세요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건 안 됩니다. 나는 내가 하고 있다. 그게 내가 사랑받는 비법이다 해서 나의 경우를 소개한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아 그렇구나 라고 공감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짜장 한번 보겠습니다. 짜장, 간짜장, 옛날 짜장 어느 짜장이 제일 맛있을까? 어느 게 맛있을까요? 먹어보나 마나 이 짜장. 어떤 짜장? 이 이름은 잊었지만 그대와 함께 먹었던 그 짜장. 예, 그죠? 그 짜장. 요렇게 됐습니다. 자, 짜장면 추억 하나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짜장면은 그리움이다.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은 잡채밥을 시켜드리고 우리는 짜장면을 먹었다. 어쩜 이렇게 맛있을까? 정말 저는 맛있었습니다. 한 세월 흐르고 보니 그때만큼 맛있는 짜장면 먹어본 적 없다. 입가에 짜장을 묻히고 서로 얼굴 보며 웃었던 그 친구들을 보고 싶다. 어떻습니까?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짜장면 추억이라고 맨 앞에 짜장면 하면 생각나는 거 추억, 기억, 부모님, 선생님 이런 것들이 여기에 시로 접목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짜장면에 대한 23편의 이 사례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무엇이든지 시가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짜장면을 가지고 시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보았지만 다음 시간에는 한 줄 시에 대해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 변경도 가능하지만 일단 2주 뒤 월요일날 9시에는 한 줄 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한 줄 시 정말 재미있습니다. 이 한 줄 시에 대한 수업을 받고 어떠한 분이 하룻밤 사이에 27편의 시를 적어 보냈습니다. 그만큼 이 한 줄 시가 재미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공개 강의를 한 부분이 녹화가 되지 않아서 다시 이렇게 강의하듯 동일 자료로 강의해서 녹화된 점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